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드리면 그림과 같은 중실축의 양 끝단에 축하중 P, 비틀림 모멘트 T가 각각 작용하여 길이는 델타만큼 증가, 비틀림 각은 파이만큼 발생하였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입니다. 단축 재료의 종탄성 계수 2, 전단 탄성 계수 G이다. 입니다. 1번 축방향 응력과 변형률, 2번 축 강성도 또는 스프링 상수, 3번 축 유연도 또는 컴플라이언스, 4번 비틀림 응력과 비틀림 변형률, 5번 비틀림 축 강성도와 비틀림 축 유연도입니다.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적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기술사 제 122회 제 2교시 05번입니다. 먼저 키워드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중실축, 이거는 중공축이 아니죠. 배관 같은 게 중공축이고 얘는 이제 내부가 채워져 있는 중실축입니다. 그리고 축하중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고요. 이 비틀림 모멘트는 다른 용어로는 이제 토크라고도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량 또 키워드고요. 그리고 변형각 또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세로 탄성 계수, 문제는 종탄성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세로 탄성 계수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단 탄성 계수, 전단 탄성 계수는 가로 탄성 계수라고 하죠. 그리고 세로 탄성 계수는 그냥 탄성 계수라고도 하고 또는 영수 모듈러스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응력, 그리고 변형율, 그리고 강도, 그리고 유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문제. 사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축하중이랑 이제 관련 있는 개념이 이제 변형량이고요. 어떤 길이 단위죠. 그리고 비틀린 모멘트랑 관련 있는 게 이제 변형각입니다. 각도 단위죠. 예, 그 길이는 뭐 미터, 밀리미터 될 거고 변형각은 뭐 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라디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세로탄성 계수는 축하중이랑 관계가 있을 것이고 전단 탄성 계수는 이제 비틀린 모멘트랑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강성도 또 유연도라고 했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강성도라는 말보다는 이제 강도가 아니죠. 강성이죠.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마세요. 강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강성도라는 말보다는 강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유연이라든가 유연도라는 말은 솔직히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유연이라는 것이 이제 강성이 역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강성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강성은 좀 이따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그 개요를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개요를 먼저 쓰겠습니다. 1번에는 중첩의 원리를 먼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중첩의 원리. 그리고 2번에는 이제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이제 축방향에서의 응력, 그리고 변형률, 그리고 강성, 그리고 유연을 정리할 거고요. 4번에서는 이제 비틀림 방향에서의 응력, 그리고 변형률, 그리고 강성, 그리고 유연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는 고차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시작 전에 그런 설명 시작 전에 문제에 그림이 있어서 그림을 간단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실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먼저 이 길이는 이제 L이 됩니다. L이 되고요. 그리고 이 면적은 이제 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 중에 이제 직경을 이제 D라고 하고요. 그럼 이 면적도 이 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여기 축방향 하중이라고 했는데 축방향 인장하중 가정을 할게요. 지금 P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크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크가 이렇게 됐으니 좀 반대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겠죠. 요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살짝 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첩의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중첩의 원리는 이제 재료학학을 보면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딱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이 중실축의 하중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하중, 축방향 하중에 P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틀림
방향에 이제 비틀린 모멘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복합적인 작용을 이제 보려면 이제 중첩의 원리를 참조를 해서 이제 P에 대한 하중에 의한 그런 작용 또는 효과 또는 영향, 그리고 T에 의한 이 비틀린 모멘트에 의한 작용 또는 효과 또는 영향을 따로 이제 본 다음에 그 둘을 이제 합치면, 중첩을 시키면 그런 복합적인 작용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하중이 작용했을 때는 그것의 영향 또는 이제 결과 또는 그런 효과를 보고 싶으면 이제 각각의 하중에 대한 그런 영향, 효과, 결과들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더하면 또는 중첩시키면 그 복합적인 작용과 동일하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기 쉬운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여러 하중 작용을 하죠. 하중 작용에 의한 이제 영향은 곧 개별 하중 작용에 의한 영향의 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여기 조금 번진 거 화이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까 강도라고 잘못 썼던 거 강성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잘 바꿨죠? 네. 그래서 이제 1번 중첩의 원리 했고요. 2번 이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은 제가 이제 여기서 강성이라는 것과 유연이라는 단어가 조금 저희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또 이제 강성이랑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또 그런 또 재료의 그런 성질 또는 재료의 그런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강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강도까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번 강성. 강성은 이제 강성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스프링 상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뭐 스프링 컨스탄트 또는 스프링 레이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요거랑 같이 쓰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스티프니스가 있고요. 리지디티가 있습니다. 리지디티. 이런 개념들이 다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뒤에 얘기할 때 이제 스티프니스랑 리지디티랑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조금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거는 이따가 짚어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강성이나 강성도, 스프링 상수, 스프링 레이트, 또는 스프링 컨스탄트, 스티프니스, 리지디티 이런 말들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는 얼마나 뻣뻣한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제는 F는 KX라는 그런 공식 많이 보셨었죠. 얘를
단위로 표현하면은 이제 F는 힘이니까 이제 뉴턴이 될 거고, 그리고 K는 이제 X는 뭐 미터라든가 밀리미터든가 길이 단위 테니까 K는 당연히 뉴턴 퍼 미터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길이 단위 X가 곱해지는 거죠. F는 KX가 이제 익숙한데, 이제 F는 이제 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멘트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제 똑같이 M은 K, X 대신에 이제 세타로 표현을 합니다. M은 모멘트니까 단위가 이제 뉴턴, 미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세타는 뭐 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라디안으로 우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뉴턴, 미터, 라디안 여기 라디안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색깔이 있는 펜으로 표현하자면 이 강성은 이제 K고요. 이 힘에 대한 강성은 이제 단위가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트에 대한 강성은 이제 이 K가 이제 단위가 뉴턴 미터 퍼 라디안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얼마나 뻣뻣한지, 얼마나 좀 이게 약간 딱딱한지, 딱딱하다는 건 약간 경도랑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다른 개념으로 되게 뻣뻣해요. 어떤 물체가 되게 힘을 가해도 잘 변형을 안 해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강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라고 해요. 변형이라고 하면 이제 변형량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 단위, 변형각이 될 수도 있고요. 각도 단위,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유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유연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금 뭐 플렉서빌리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실무에서. 그 플렉서빌리티는 이 강성, 이 스티프니스나 리지디티랑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익숙한데 유연이라고 이제 그런 실무에서 한글도 좀 잘 안 쓸 뿐더러 또 여기는 만약에 영어로도 좀 플렉서빌리티라고 표현이 됐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가까웠을긴 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또 플렉서빌리티라는 단어는 아니고 컴플라이언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강성의 역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냥 강성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성의 역수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구나. 강성에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라고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연은 위와 같이 유연도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영어로는 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가 얼마나 뻣뻣한지였으면은 이제 이건 얼마나 유연한지 입니다. 그리고 강성의 역수입니다. 여기서는 단위를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줬죠. 여기는 단위를 또 한 번 더 써드리겠습니다. 단위. 얘는 이제 그런 강성의 역수이기 때문에
미턴 퍼 뉴턴 또는 라디안 퍼 뉴턴 미터 이렇게 되겠죠. 3번은 강도 되겠습니다. 강도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트렝스라고 하죠. 사실 이제 강도랑 응력이랑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도랑 응력은 어떨 땐 같은 걸 의미하면서 어떨 땐 다른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응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재료에 하중이 가해질 때, 뭐 힘이 가해진다거나 아니면 모멘트가 가해질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 힘에 따른 뭐 단위 면적당 힘 또는 단위 단면 계수당 모멘트 이렇게 그냥 어떤 가해지는 힘만큼 가해지는 모멘트만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응력입니다. 보통 강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응력들이 뭐 힘이 커지면 커질 거고 모멘트가 커지면 커질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막 커지다가 이제 항복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파괴 또는 파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한계를 즉 한계 응력을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응력으로 표현된 재료의 한계이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파괴 또는 파단, 파괴나 항복에 저항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얼마나 뻣뻣한지 요거랑 대응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얼마나 유연한지고요. 또 여기서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은 대응되는 게 이제 파괴나 항복에 저항하는 성질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거나 아니면은 뉴턴 미터 퍼 미터 3승이죠. 그 위에 거는 힘 그리고 면적, 아래 거는 모멘트 그리고 단면 계수죠. 얘는 사실 약분하면은 다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기는 하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단위 면적당 힘 이거고요. 얘는 단위 단면 계수당 모멘트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3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문제로 들어가죠. 이따가 적겠습니다. 그러면 3번 축방향 응력
변형율 그리고 강성 유연.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이런 중실축이 있고요.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축방향 하중만 먼저 별도로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P가 발생을 합니다. 얘는 우리 길이가 L이었고요. 또 여기 직경은 D였고요. 단면적은 이제 A였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이런 상태라면은 이제 요만큼의 길이였다면 축방향 하중에 의해서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L이라고 했으면 얘는 늘어난 길이는 이제 델타가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각각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축방향 응력. 얘는 시그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축방향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눌 값입니다. 그래서 A분의 P가 됩니다. 만약에 이 A를 이 직경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제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D 제곱 나누기 4, 그죠? 이거를 이제 P로 하면 되죠. 그럼 결국에 파이 D 제곱분의 4 P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축방향 변형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입실론이죠. 입실론 표현하면은 이제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가 이제 변형률이겠죠. 그래서 L분의 델타가 되는 거죠. 3번 축방향 강성. 얘는 K라고 하겠습니다. 이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러 방정식들을 좀 연립해서 이제 한번 구해볼 겁니다. 먼저 여기서 축방향 응력은 이제 시그마는 A분의 P가 있죠. 자, 그리고 축방향 변형률도 있죠. 변형률은 이제 입실로는 L분의 델타가 됐죠. 근데 이제 응력을 후쿠의 법칙으로 표현해 볼게요. 응력은 이제 영스 모듈루스 또는 세로 탄성계수 2 곱하기 이제 변형률이 되겠죠. 이 세 개식을 이용해서 강성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A분의 P는 이 입실론이죠. 같은 시그마니까 이 입실론 얘로 바로 집어넣을게요. L분의 델타. 그러면 제가 강성을 구하고 싶으니까 스프링 상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 공식대로 유사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는 L분의 2A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F는 힘은 K, 강성은 X
어떤 길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강성을 구했습니다. 얘는 a가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다시 L분의 2 파이 d 제곱 나누기 4 곱하기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4L분의 2 파이 d 제곱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K는 L분의 2A로 표현하든가 또는 4L분의 2 파이 d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4번 축방향 유연입니다. 유연은 F로 표현할게요. flexibility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F는 K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L분의 2A가 2A분의 L이죠.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굳은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아까 2A 역수를 쓰려고 했거든요. 2A분의 L. 근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거부터 쓸게요. 이제 4L분의 2파이 D 제곱이니까 이제 2 파이 D 제곱분의 4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쓸게요. 4번 비틀림 방향 응력 변형률 강성 유연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토크만 걸릴 때, 비틀림 모멘트만 걸릴 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길이가 L이고요. 면적은 A고요. 그 다음에 직경은 이제 D가 될 거고요. 토크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비틀림 모멘트만. 여기는 이렇게 T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는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중앙에서 이제 비틀어지니까 이 정도 비틀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약간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비틀림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각도를 사실 여기를 옆에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틀림 응력은 전단 응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희 감마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여기는 파이라고 했죠. 여기를 반지름을 이제 직경은 되지만 여기를 R로 일단 먼저 표현을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가 감마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 감마. 그러니까 이 감마랑 R이랑 좀 제가 쓸 때 조금 유사하게 쓸 수 있는데 구분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 길이는 같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는 요거에 대한 호의 길이 또는 이제 요거에 대한 호의 길이 같죠.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원래는 감마 쓸게요. 공식이 사실 여기서 이제 도형적으로 감마 곱하기 L은 R 곱하기 파이 요거랑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단 응력으로 보기 위해서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중실축의 그 껍데기를 좀 펼쳤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감마가 여기 감마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똑같이 L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는 이제 요 호의 길이인데 반지름 곱하기 이제 여기 비틀림 각 파이로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R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저희가 전단 변형률을 얘기할 때 이제 전단 변형률은 이것분의 이거예요. 원래는 전단 변형률은 여기다 쓰면 전단 변형률은 사실 요것분의 요거니까 L분의 R 파이예요. 그쵸? 요거는 곧 이제 탄젠트 감마가 되죠. 요것분의 요거니까 탄젠트 감마가 되죠. 근데 매우 미세한 각도에서는 이 탄젠트 감마나 같아요. 그래서 전단 변형률을 보통 감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걸 펼쳤고요.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전단 변형률이 이제 재료각 보시면 요것분의 요거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해줬고 결국엔 이 감마랑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위에처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틀림 방향 응력 전단 응력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타우라고 표현을 할게요. 얘는 이제 혹시 극단면 모멘트 아세요? 보통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면은 이제 X축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하고 2차 모멘트를 구하고 또는 Y축에 의해서 2차 모멘트를 구하죠. 근데 이제 극단면 모멘트는 이제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플러스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더한 값을 이제 극단면 모멘트라고 하고 이 비틀림 방향의 응력을 뭐 토셔널 스트레스 뭐 아니면 토크 스트레스 뭐 이렇게 식을 보면은 이제 토크를 이제 극단면 계수로 나눈 건데 극단면 계수는 다시 이제 그런 중립축 거리 분의 극단면 모멘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일단은 이 IP가 극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극단면 모멘트입니다. IP분의 T 토크 그리고 중립축 거리 반지름 R 이렇게 되고요. 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IP가 중실적인 경우는 이제
32분의 파이 d 4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면 t 곱하기 r은 d 나누기 2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파이 d 4승 나누기 32 하면은 결국 파이 d 3승 분의 16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비틀림 방향 변형률, 얘는 이제 보통 감마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도 이제 전단 변형률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L분의 R 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3번 비틀림 방향 강성 K입니다. 얘도 이제 3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 겁니다. 먼저 비틀림 방향 응력 타우는 IP분의 TR이었죠. R은 반지름이자 중립축 길이 중 제일 큰 길이, 그리고 IP는 극단면 모멘트, T는 토크입니다. 그리고 변형률은 감마는 L분의 R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후쿠의 법칙이 전단 응력에도 있습니다. 타우는 여기서는 세로탄 성계수, 여기서는 가로탄 성계수 또는 전단탄 성계수라 불리는 G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세로 변형률이죠. 여기서는 이제 가로 변형률 또는 전단 변형률이죠. 그거는 여기 감마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은 이제 IP분의 TR은 이제 G 감마인데 이제 G 감마를 이제 L분의 R 파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모멘트일 때 강성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모멘트 단위랑 그리고 이제 각도 단위로 이렇게 식을 분리하면은 강성을 쉽게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우는 여기는 이제 반지름 지워질 거고요. 그리고 L분의 G IP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또는 얘를 풀어서 쓰면은 이제 G 곱하기 얘가 IP가 32분의 파이 D 4승입니다. 그래서 파이 D 4승 나누기 32가 이제 L로 나눠지고 파이니까 계산하면은 32L 분의 G 파이 D 4승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토크 또는 모멘트 단위, 여기는 이제 각도 단위 했으니까 K는 이제 L분의 G IP 되겠구나.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32L 분의 G 파이 D 4승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번 비틀림 방향
유연 F입니다. F는 K의 역수기 때문에 는 이제 G I P 분의 L 또는 이제 G I D 4승분의 32 L 이 되겠죠. 아까 여기 빼먹은 거 쓸게요. 이제 2 A 분의 L이 되겠죠. 네. 이 떡만 조금 밑줄 긋고 할게요. 일단은 축방향 응력은 이제 A분의 P로 표현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든가 하시면 되고요. 축방향 병역률은 이제 얘가 되는 거고요. 축방향 강성은 이제 얘가 되거나 풀었으면 이제 얘가 되는 거고요. 축방향 유효는 이제 역수니까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하는 거죠. 여기 화이트가 쓴 부분들은 좀 잘 안 칠해져가지고 됐고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됐고요. 비틀림 쪽은 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비틀방 응력은 일단 IP분의 TL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풀어서 쓰면 이제 단면적을 직경으로 풀었으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변형률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한 번 더 풀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R이 2분의 D잖아요. 반지름이 직경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D를 바로 쓴다면 이제 2L분의 D 파이가 되겠죠. 요거까지 될 거고요. 강성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유연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구획점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좀 여기 5번 고차를 좀 쓰고 싶은데 고찰 공간이 안 나와서 일단 구획하고서 빈 공간을 한번 찾아서 써볼게요. 위에 앉아서 갈게요. 그다음에 3번 여기까지죠. 고찰은 좀 여기 좀 공간을 조금 이렇게 해서 쓸게요. 동그라미 4번과 괄호 4번은 조금 분리 좀 할게요. 제가 이제 5번을 쓰려고 하는데 괄호 5번이에요. 여기 5번 고찰.
풀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설계를 할 때 축방향 하중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이제 비틀림 방향 하중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굽힘 방향 하중이에요. 그래서 굽힘 방향 하중에 똑같은 네 가지를 써드리고 이거를 좀 여러분들의 숙제로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연구해 보시라고 조금 썰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번 굽힘 방향 응력 써드리려고 하고 시그마 B라고 할게요. 그리고 2번 굽힘 방향 변형률 는 입실론 B. 이 B는 밴딩이에요. 3번 굽힘 방향 강성. 얘는 아까 비틀림 방향에서의 강성, 축방향 강성의 강성, 축방향 강성 다 K로 표현할 때 K로 똑같이 표현할게요. 4번 굽힘 방향 유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똑같이 F라고 할게요. 그럼 굽힘 방향 응력은 이제 비틀림 방향 응력이랑 비슷해요. 이제 여기서는 극단면 모멘트를 여기서는 이제 단면 2차 모멘트고요. 보통 극단면 모멘트는 이제 이너시아 폴라에서 IP라고 하는데 단면 2차 모멘트 보통 I라고 표현하죠. I분의 이제 굽힘은 모멘트니까 굽힘 모멘트 곱하기 중립축 길이 또는 반지름 되고요. 얘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파이 d 3승분의 32m이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굽힘 방향 변형률은 이제 여러분들이 굽힘 방향이 유도되는 그 식을 보거나 하면은 이제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L분의 R 그 돌아간 굽어진 길이를 세타로 간다면 이제 R 세타가 될 거고요. 이거는 R이 결국 2분의 D니까 이제 2L분의 D 세타가 됩니다. 굽힘 방향 강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L분의 2A가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이 A가 아니라 I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A는 이제 여기 이 A랑 같죠? 이렇게 써놨다가 이따가 이제 바꿔 넣겠습니다. 네. 이게 L분의 2i가 되고 이 i는 아까 IP는 이제 원래는 32분의 파이 d 4승이거든요. 이 IP는 그리고 여기가 32분의 파이 d 4승이 맞잖아요. i는 64분의 파이 d 4승입니다. 중실축일 때. 그래서 이제 여기는 64 L분의 2 파이 d 4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는 역수니까 이제 2 I 분의 L 또는 2 파이 d 4승 분의 64 L 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쓸게요. 이제 I를 I 됐죠? 그래서
어, 이제 고찰은 굽힌 방향 응력 또는 변형률, 강성, 유연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5번을 만들어 썼고요. 왜냐면 같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러면 이게 그나마 비틀림 응력이나 뭐 비틀림 변형률, 비틀림 강성, 비틀림 유연 쪽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파란색으로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선 IP분의 TR인데 여기서는 그냥 I분의 MR이 되겠고요. 파이 d 3승은 16T시면 파이 d 3승은 32M이 되겠고요. 변형률은 이제 L, 여기는 아까 밑들림은 L분의 R 파이였다면 얘는 L분의 R 세타가 되겠고요. 이런 세타가 어떤 그런 각도를 의미하는지 그 유도되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틀린 방향은 2L분의 D 파이가 이제 변형률 때문에 2L분의 D 세타가 되겠죠. 이거를 그냥 거의 풀어준 거죠. R을 2분의 T로. 그리고 강성은 굽힌 방향 강성은 L분의 2I입니다. 이 비틀린 방향 강성에서 L분의 GIP랑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32L분의 G 파이 D 4승이 된 것처럼 여기서는 64L분의 2 파이 D 4승이 되겠고요. 유연은 강성의 역수이기 때문에 2i분의 L 또는 이제 2파이 D 4승분의 64L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배경은 이제 강성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2번 개념 설명에 1번에 근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강성도 또는 강성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서 제가 강성을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L분의 2A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또 L분의 GIP라고 했고, 또 여기서는 이제 L분의 2I라고 했죠. 근데 지금 제가 정리했던 그런 강성들에서 이제 분자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성은 제가 봤을 때 또는 이제 어떤 또 설계를 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봤을 때도 제가 정리한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주장을 강력히 펼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위키피디아의 정의가 일단은 제가 지금 작성한 거와는 다르게 작성한 거에서 분자만을 이제 강성 또는 뭐 리지디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좀 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방금까지 정리했던 걸로 강성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설계하신 분들은 이제 저랑 아마 동일하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찾아봤을 때 제가 정리했던 강성에서 분모를 뺀 분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도 다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또는 이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 거대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만약에 그렇게 찾아봤을 때 다르다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고서 그 다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게 그거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다가 이제 주의. 보통 이제 어, 보통 영어로 정의가 이제 사실은 스티프니스나 리지트랑 이제 같은데 다르게 이제 표현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티프니스라고 한다면 제가 정리했던 그 강성이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서. 그래서 음, L분의 2A 또는 이제 L분의 GIP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또는 이제 L분의 EI 이렇게 스티프니스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제 리지디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리지디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일단 위키피디아 정의에 이제 여기서 분자들로만 이제 정의가 되고, 또 다른 교재들을 봐도 이제 리지디티 하면은 이제 위에 걸로만 정의가 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일단은 2번의 개념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맞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되실 텐데, 일단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것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아 그러면 책이 맞고 제 설명이 틀리다, 또는 책이 틀리고 제 설명이 맞다, 이렇게 구분 짓지 말고 이런 의미긴 한데 아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더 추가한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맞다, 이렇게 하고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티프니스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강성대로 표현을 하고, 이제 리지디티는 이제 제가 표현했던 것 중에서 이제 분모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강성도, 스프링 상수, 스티프니스, 리지디티 이런 개념들은 다 얼마나 뻣뻣한지, 또 얼마나 변형이 저하하는 그런 느낌인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에서 강성이 가끔 이제 분자만 취하고 분모는 없는 경우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단위를 보시고, 단위가 달라요. 이렇게 스티프니스의 그런 단위랑 리지디티의 그런 단위가 다르거든요. 이게 같은 뻣뻣함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 길이가 어, 포함이 되어 있구나, 아니면 어디 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써드릴게요. 음, 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또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맞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하고자 했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꼭 어, 이해하시고 저랑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문제 풀이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건설기계 기술사 제122회 제2교시 05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 문제 키워드들은 중실축, 축하중, 이틀리 모멘트, 변형량, 변형각, 세로탄 성계수, 전단탄 성계수, 응력, 변형률, 강성, 유연이 되겠습니다. 1번 중첩의 원리, 2번 개념 설명을 했고요. 3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축방향에 있어서의 응력, 변형률, 강성, 유연, 그리고 비틀린 방향에 있어서의 응력, 변형률, 강성, 유연 했고요. 그 다음에 고차를 했습니다. 고차를 이제 굽힌 방향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주의도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이제
여러 하중에 의한 영향은 이제 개별 하중의 영향에 대한 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이렇게 여러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를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풀어보았고, 문제도 그런 의도로 이제 분리해서 각각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중첩의 원리 설명드렸고, 개념 설명은 이제 강성 설명드렸고요. 단위가 이제 뉴턴 미터 퍼 라디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연, 강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방향 응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A분의 P, 이제 변형률, 이제 L분의 델타, 강성 L분의 2A, 유연은 강성의 역수, 응력 IP분의 TR, 변형률은 L분의 R 파이, 강성은 L분의 GIP, 그리고 유연은 그것의 역수고요. 굽힌 방향의 응력은 이제 I분의 MR이 되겠고요. 변형률은 이제 L분의 R 세타가 되겠고요. 강성은 L분의 2I가 되겠고요. 유연은 이제 L 강성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